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을 걷는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라는 단어에 어떤 감정을 떠올리시나요? 설렘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껄끄러운 현실인가요? 우리는 너무 자주 돈을 외면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에서도 진짜 자유를 얻어보지 못한 채 매일 눈치만 보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죠. 어쩌면 당신도 지금 돈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부끄럽거나 초조한 마음으로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이야기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흔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이야기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돈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나답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통해 어떻게 자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부정하며 살면 왜 결국 돈에 지배당하게 되는지,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지,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아야만 흐름이 생기는 이유와 당신의 가치가 돈을 끌어당긴다는 아주 중요한 법칙까지, 그리고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돈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까지.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삶의 방향을 단 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돈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진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삶의 시작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 돈을 부정한 사람은 결국 돈에 지배당한다.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돈을 욕하면서도 돈에 종속되는 삶은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싫어한다? 아니, 그건 진짜일까요?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봤어. 이 말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월세 걱정에, 대출 이자에, 혹은 내일 쓸 돈이 없어 지갑 속 영수증을 찢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진짜로 돈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미리 포기하는 걸까요? 돈에 대한 감정 회피는 자기 방어로 이어지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합니다.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괴롭지 않거든요. 돈이 나빠 라는 말은 사실 나는 돈을 다룰 자신이 없어 라는 마음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멋지게 산다는 사람들의 이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고 오직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작품도 예술적이었고 말도 멋졌죠. 그가 세를 못 내고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멋지지만 현실은 그 철학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은 이상도, 자유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멀리하는 자는 그림자를 등지고 달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햇빛을 등지고 달리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 돈을 등지고 살아도 돈은 내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단지 멀리 했을 뿐인데 나는 더 이상 선택권도 없이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게 되고 결국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가장 돈의 지배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의 인식 전환 연구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팀은 가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인지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난을 의식한 그룹은 단기 기억력, 문제 해결력,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졌고 IQ 점수조차 13점에서 14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뇌의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돈에 대해 냉소적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돈과 무관한 사람으로 규정짓게 됩니다. 돈은 멀리할수록 돈은 당신에게서 더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돈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인정해야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죠. 한번 당신이 돈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인정합니다. 돈은 나의 자유를 위한 수단입니다. 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돈을 미워하지 말고 직면하셔야 합니다. 돈을 멀리하지 마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전부를 놓치고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을 인정하세요.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지금의 고백이 당신의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2.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 수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돈을 목적화하는 순간 방향을 잃지만 돈 없이는 가치도 실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만 쫓으면 길을 잃고 돈이 없으면 길조차 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다는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많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맞습니다. 그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이 현실이거든요.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수단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돈만을 쫓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관계를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을 잃고 결국 돈마저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돈을 수단이 아닌 목표로 착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공허만 남죠. 그 목표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돈을 아예 무시해버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무작정 시작한 사람, 좋은 철학만 믿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 이상은 있었지만 수단이 없었기에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목표 왜곡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단이었던 것을 어느 순간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왜 그것을 벌려 했는지를 잊게 되죠. 그러고 나선 얼마를 벌었냐만이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리죠.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도끼가 있으면 나무를 더 잘 벨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돈을 모아 도끼를 사고 더 좋은 도끼를 위해 또 일하고 그 도끼보다 더 좋은 도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돈을 벌고 시간이 흘렀을 땐 그의 집엔 수십 자루의 도끼가 쌓여 있었고 정작
그 어떤 나무도 한 번도 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비유 속 도끼가 바로 돈입니다. 도끼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자체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MIT에서 진행된 창업자 인터뷰 연구에서는 이상과 사명을 가진 창업자와 단순히 돈을 목표로 한 창업자의 지속 성장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여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수익과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이상만 외치고 돈을 무시한 사람들은 실행하지 못한 채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즉, 돈을 목표로 삼지도 말고 돈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돈은 방향이 아니라 연료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선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름만 계속 놓고 있다면 그 차는 아무 방향으로도 가지 않겠죠. 돈도 같습니다. 방향 없는 수입은 결국 공허를 남깁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변화를 주고 싶나요? 3. 가치를 이끌고 돈은 따라온다. 가치를 향해 움직일 때 돈은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보상이 됩니다. 가치 없이 돈만 쫓는 순간 우리는 삶 전체를 잃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돈은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료이다. 돈만이 아니라 방향 있는 돈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상과 현실을 함께 챙기는 사람이다. 나는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수단을 인정하고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돈은 다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당신의 전부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수단이 부족하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든요. 돈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기억하고 그 길 위에서 필요한 연료로서 돈을 현명하게 한번 다루어 보세요. 3.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이 핵심 메시지는 돈에 대한 절절한 감정은 에너지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오히려 잃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간절한가요? 어쩌면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도 잠을 잘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또 마이너스네. 카드 값은 어쩌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없고 그러니 하루 종일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 차고 가슴은 조급함으로 뻣뻣해지죠. 그런데 말이죠. 그 조급함, 그 간절함이 때로는 돈을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족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하게 원할수록 뇌는 그 결핍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풍요보다 부족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게 됩니다. 즉,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은 때로는 나에게 나는 지금 돈이 없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감정은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에너지니까요. 하지만 집착은 결핍의 늪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자들의 돈 철학을 모은 책 The Soul of Money의 저자 린 트위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에너지다. 흘러야 하고 멈추면 썩는다. 움켜질수록 빠져나가고 나눌수록 돌아온다. 돈에 대한 사랑이 건강한 에너지로 작동할 때 그것은 삶에 활기를 줍니다. 하지만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 에너지는 불안과 통제의 덫이 됩니다. 손 안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감싸지면 모래는 손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절대 빠져나가면 안 돼 하며 세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압력에 의해 모래는 더 빨리 흘러버리죠. 돈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꽉 쥐려는 순간 그 흐름은 깨지고 우리는 그 속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업무를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성과급이 걸린 경쟁 환경, 다른 하나는 자율적 몰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율적 몰입 환경에 있던 사람들의 성과가 훨씬 더 높았고 스트레스도 낮았으며 결과에 대한 만족감도 컸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쪽은 돈을 향한 집착, 다른 쪽은 가치와 몰입이었습니다.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앞세우는 순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돈을 사랑하되 흐르게 하라. 돈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은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순환하는 사랑, 또 멈추지 않는 사랑.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집착은 불안에서 오고 불안은 선택을 망가뜨린다. 돈이 떠날까 불안하면 우리는 빠른 돈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종종 위험하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돈의 흐름보다 나의 그릇을 키워라. 당신의 그릇이 커지면 돈은 스스로 따라옵니다.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돈만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돈은 나의 가치를 실현할 에너지입니다. 나는 돈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르게 합니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세요.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그것은 아주 솔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통제이고 통제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돈을 잡으려 하지 말고 믿음과 방향으로 돈을 부으세요. 그러면 돈은 당신의 길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4. 돈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다. 나의 가치가 돈을 끌어당긴다. 핵심 메시지는 돈은 나의 가치와 신념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잘 벌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진 않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재능과 비슷한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돈을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항상 돈이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엔 단순한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힘, 즉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브라운은 자기 인식 수준이 인간의 행동 반경을 결정짓는다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무의식적 자기 인식이 인간의 기대치와 경제적 선택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낮은 보상을 받으며 자신이 예상한 현실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죠. 즉, 돈은 내 가치를 반영한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죠. 자,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울이 흐릿하고 얼룩져 있다면 내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내 얼굴이 더러운 게 아니라 거울이 닦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지금 당신이 거울을 제대로 닦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가치가 정확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현실 속 수익과 기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도 있고 경력도 풍부했지만 내가 이 가격을 받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에 항상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안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객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주 지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신뢰도와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자기 인식이 바뀌자 돈이 달라졌던 겁니다. 플라시보 가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실험에서 같은 와인을 주고 하나는 5만 원짜리, 다른 하나는 만 원짜리다 라고 설명한 후 참가자들에게 맛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요, 똑같은 와인이었지만 비싼 와인을 마신 그룹이
훨씬 높은 만족도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더 가치 있다는 인식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비스나 재능, 시간도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가치만큼만 대접받습니다. 즉, 돈은 나의 가치에 대한 태도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나를 믿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가치 있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나의 철학을 담는다. 나는 돈을 나의 언어처럼 진실하게 다룬다. 내가 나를 믿는 만큼 세상도 나에게 기회를 준다. 곧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돈은 나의 감정, 내 신념, 내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더 크고 더 따뜻하고 더 존중받을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돈도 그렇게 당신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 5. 자유를 원한다면 돈을 다뤄라. 피하지 말고 설계하라. 핵심 메시지는 자유는 선택권이며 선택권은 돈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해. 억압받지 않고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혹은 그 자유를 실현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자유에 필요한 돈은 다뤄보고 계신가요? 진짜 자유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늘 돈이라는 배경 위에서 작동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기 싫은 직장에 가야 하고 견디기 힘든 관계도 유지해야 하며 싫은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죠. 자유를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선택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은 재정 스트레스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돈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직접 저해한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즉, 돈이 없다는 현실만으로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계발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다룰 줄 알아야 자유도 누릴 수 있다는 것. 단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방식으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지도 없이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향도 예산도 비상계획도 없이 그저 잘 되겠지 라고만 말하며 불안한 여정을 시작하죠. 돈을 다룬다는 것은 그 여행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위기를 넘길지 미리 계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따라옵니다. 자유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준비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다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진짜 자유는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자유를 부르는 재정의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돈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신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부정하면 돈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 돈이 목적이 되어도 진짜 방향을 잃게 된다는 사실, 사랑과 집착은 다르고 가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다룰 수 있다는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유는 돈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휘둘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을 말하는 사람을 속물이라 하고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순수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며 자유는 그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의 몫이라는 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당장 모든 걸 바꾸진 못할지라도 당신 안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환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파도가 되어 어느 날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